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분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지수 변동성도 크고 종목별 변동성도 큰데 나스닥이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제가 출근하는 5시? 그쯤에 제가 딱 집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도 거의 2% 넘게 하락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마지막에 살짝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낙폭을 줄여갔고요. 러셀 2000은 소폭 상승 마감, 그리고 다우는 0.34%, S&P 500은 0.84% 하락, 나스닥이 1.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M7 중에서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애플이 조금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애플마저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M7에서는 테슬라만이 조금 살아남았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고 인텔만이 유일한 파란불.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고, 무엇보다 이제 정부 매출보다 민간 쪽에 있어서의 산업 매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부분을 높게 평가받은 팔란티어의 주가는 6%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M7 그리고 이제 바이오 중에서 일부 릴리 이런 종목들을 하락했는데, 그 옆에 있는 뭐 컨슈머 그리고 에너지, 유틸리티 또 일부 금융주들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기술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로테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 로테이션으로 봐도 될지, 기술주 쪽에 있어서의 하락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제 삼성전자가 10% 넘게 급등하고,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변동성에 진짜 심장이 한 3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에서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훈 대표 모시고, 지금 시장에서 또 오늘 실적 발표하죠. 또 지금 변동성 심하죠.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롤러코스터.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뭐 근데 약간 뉴욕 증시가 우리보다 약간 변동성이 덜한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코스피는 막 그러니까 뭐 5% 급락했다가 네, 7% 막 급등했다가 매수 사이드카, 이러니까. 매도 사이드카 막 이러는데, 오늘은 음. 또 우리나라 또 매도 사이드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어렵네요, 네, 시장이. 참 네. 변동성.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네. 하락의 이유를 딱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뉴스 엄청 찾았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기술주가 이렇게 빠지는, 반도체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쵸?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심리에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가 가장 큰 이유다. 예. 어제도 막 이렇게 캐비너시 지명 이후에 네. 시장의 어떤 의견들을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달러의 상승, 뭐 금리의 뭐 급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가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불안감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가 예. 천천히 올랐으면 맞아요. 괜찮아. 이게 또 너무 네. 와 하면서 올랐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고 있으면은 경기가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요새 올라오니까. 소비 안 좋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예. 그런데 또 주식시장은 올랐고, 음. 근데 또 금리 인하는 안 해줄 것 같고, 음. 그런데 또 이제 또 간밤에 또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야? 미국 항공모함이 이란의 드론을 격추시켰어요. 아,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 예. 뭐 유가 좀 오르고 그랬죠. 그 이란 드론이 이제 정찰 비행을 하다가 네. 미국 항공모함이 그쪽 중동 쪽에 다 갔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걸 격추를 시켜버렸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금값은 또 올라가고, 금리도 이제 불안하고,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근데 막판에 좀 올라간 건 뭐냐면 그 하원이에서 셧다운, 셧다운. 그게 통과가 됐어요. 아, 그거 통과된, 뭐, 근데 뭐 셧다운 충격이 있었던 그래서 건가? 덕분에 어떤 시장에 변화가 있었냐면,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네. 4.3%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3%까지 갔다가 그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유를 딱 하나만 찾자면 저는 금리라고 금리. 생각해요. 시장은 금리를 이길 수 없다.
크죠. 예. 크죠. 이 케빈 워시 이후에 4.1%대에서 움직이던 금리가 이제 4.3%를 계속 터치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미묘한 심리의 변화와 금리의 변화가 시장의 그 미묘한 그 두려움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이대로 괜찮겠어? 괜찮겠어? 막 여기 막 격추시키고 이러는데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붙이면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수급이 왜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값과 은값의 폭락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그게 떨어진 이유가 금, 은이 안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투기성 자본이 많이 붙어서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이제 엮여 있는 그런 뭐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너무 많이 지금 횡행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 나왔던 그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네. 오늘의 시장의 테마는 항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복?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아. 것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품고 과도하게 들어왔다가. 가져갔던 그런 투자자들이 항복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항복을 해야만 시장이 다시 건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항복 다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는 약간 항복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자발적인 항복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예. 시장에서 얘기 나왔던 게 소프트웨어 섹터. 항복 소프트웨어 나왔어요? 섹터가 최근에 왜 제가 그 클로드봇 전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몰트봇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오픈클로라고 또 바뀌었거든요. 아 근데 요새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예. 봇끼리도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면서 나 무서워 죽겠어. 몰트북이라고. 아니 그거 예.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예요? 뭐 아니죠. 이제 그 누가 이제 또 프로그래밍을 해서 아, 그래요? 몰트봇 만들었듯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하는 거 만들어놨는데. 무서워요. 그거 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한계라든지 뭐 다 여기 거의 뭔가 자아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잘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다가 이제 구글의 그 프로젝트 지니 요거 나오면서 게임 엔진들 다 급락했다고 했잖아요. 뭔가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확실히 이제 조금 항복이 나오나 그런 분위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늘 키워드를 항복으로 좀 잡았던 것도 좀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 특별히 이것 때문에 하락했어요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예. 여러분 왜 하락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보대출 안 해줘요. 근데 안 돼요. 대출 받아서 하시면은 지금 장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단기 트레이딩에 정말 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축하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괜히 이 변동성이 와 하루에 삼성전자 투자해도 10%를 벌어? 이거는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장이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지금 잉여인계님의 말씀에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작년 초와 같은 현상이다. 서로 포지션 놓고 위아래 파동 곡선 흔들다가 기업 실적 추후 동향 발표에 따라서 숏배팅 과도하게 했던 이들이 청산 후에 급상승했었던. 그러니까 결론은 청산이 어떻게 다 될지 돼야 모르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급상승으로 갈지 급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하락과 상승에 대한 논리가 너무 강력하게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해서 이렇게 숏을 치다가 그러다가 아니잖아. 그 반도체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는데 앞으로 계속 없다는데 그러면 또 올라가야지 할 때는 또 올라가는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레버리지 베팅 또 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주식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너무 급격하게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어떤 부작용? 이게 좀 긍정적인 작용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조금 우리는 지켜봐야겠네요. 감내하면서 수급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그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지 청산이 네. 좀 되는지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뭐부터 한번 볼까요? 지수 마감. 자, 그러면 볼까요? 뭐 시장 쭉 제가 생각을 하면서 네. 정리를 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보시면요, V자죠 완전히. 저는 뭐 이게 이렇게까지 V자를 만들 거라고 생각도 거꾸로 못했어요. 나이키네요. 거꾸로 나이키. 그러니까요. 뭐 물론
하락폭을 모두 돌려내지 못했죠. 워낙에 좀 많이 하락이 깊었으니까. 근데 뭔가 매수가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어떤 트리거가 필요했는데 이 트리거가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팔란티어 빼면은 이쪽은 뭐 거의 지금 뭐 하락이죠. 그래도 낙폭 조금 줄이면 장중보다는 좀 하락폭이 그쵸, 줄긴 그쵸. 했네요. 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3% 네. 이상 하락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아까 보셨던 대로 장중에 이제 낙폭 줄였던 그림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됐다. 그리고 오늘 또 월마트가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요새 하더라고요. 월마트 코스트코 좋아요. 예, 월마트가 이제 빅테크도 아닌데 물론 AI를 많이 활용해서 시가총액을 많이 올려놨지만 월마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에 가입했다는 것도 의미가 와, 있겠죠. 주가 너무 멋있다 최근에. 그쵸. 뭐 견조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딱히 좋지는 않지만 월마트는 또 가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펩시코의 주가도 오늘 강했거든요. 펩시코도 어제 실적 예, 발표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필수 소비재가 올라오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조정 받을 때 뭐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로테이션이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러셀리처는 그래도 그나마 좀 견조했어요. 예, 그래. 블룸에너지가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사실 AI가 좀 많이 안 좋았어서 블룸에너지 좀 살아남았다라고 보고 드론과 이제 우주는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있었잖아요. 그 이슈가 XAI.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이 방송하고 있는 동안 머스크가 공지 때렸더라고요. 맞아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영선이 있다 이제. 그래서 뭐 사실 어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미 설명은 다 해주셨을 것 같아서 그냥 뭐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흥미로운 얘기들만 몇 개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좀 안 가고, 뭔가 금리에 대한 압박도 받고, 이러면은, 그 국내 증시도 오늘 또 코스피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이게 뭔가 필연적으로, 약간은 좀 모험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금리와 이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수급이 좀 집중될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로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적보다도 그런 것들이 올해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아예 시장이나 그 사이즈에 대해서 좀 다른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뭐 섹터 안에서 이제 로테이션이 도니까 네. 내가 지금 너무 기술주에만 편중된 그런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그렇죠. 있다면 그 외의 것들에서도 분산을 좀 해야 되는 네.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는 뭐 보시면 잠시 후에도 또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또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졌어요. 다행히 요거 때문에 시장이 막판에 좀 반등했다 보시면 되고요. 달러는 97까지 올라온 이후에는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케빈 허씨가 아직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정체된 그런 모습이고요. 금 가격이 또 하루 만에 7% 급등을 했습니다. 뭐 물론 급락 이후에 나타난 상승이라서 이게 조금 뭐 당연히 반발 작용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급락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거는 약간은 또 어느 정도 그 투기성 자본이 정화가 되고 나서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안전자산 쪽으로의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금값과 은값의 변동성도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은 가격도 10% 다시 급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시 또 3%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변동성이 크죠.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다시 그 격추 소식 들리면서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이게 참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부탁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요거예요. AMD. 네, AMD가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는 부분은 이게 역시 다르네요. 루멘텀. 루멘텀 지금 13% 급등. 실적 발표했어요? 네, 그런가 본데요. 이 그 반도체와 광섬유 케이블 요거는 그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 있어서 메모리와 광섬유 케이블 요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메모리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드니까 구리선을 광섬유로 바꿔서 효율을 내야 된다. 이런 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루멘텀이 또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
또 시장 분위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지금 네. 방금 치폴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매출은 굉장히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최고를 기록을 했지만 예상되는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4센트를 예상했는데 아이고. 25센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주가 급락 근데 중이네요.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매장 방문객이 4분기 연속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아도 단가가 올라가서 이게 아마 피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매출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 거 봅니다. 예, 계속 방문객이 줄 치폴레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고 그러게요. 하던데 뭐 여기 더현대 비싸요. 조만간 들어온다고 하던데. 비싸. 아. 예, 약간 이제 고가. 우리나라에서 뭐 타코벨 이런 거는 이제 네. 그나마 조금 이제 리즈너블한 가격일 수도 있는데 치폴레는 조금 비싸다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실적 발표 소식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요. 네. 우리 뭐 데이터들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금리부터 볼까요? 아니면은 네, 금리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더해서 네. 오늘 시장의 하락은 금리가 자꾸만 신경 쓰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뭐? 시봉이거든요. 시봉. 시봉. 주봉, 일봉 말고 시봉. 예, 왜 시봉? 괜찮죠? 예, 뭐 예. 어떻게 이거 표현할 뭐 이- 방법이 없네. 이런 시봉 저런 아, 예, 시봉? 그쵸, 그쵸, 뭐 그쵸. 그렇죠. 1시간 네. 봉이에요. 1시간 네. 봉인데. 1시간짜리 봉. 예, 자트. 여기 보시면은 캔들이라고 할까요? 아, 예, 예. 1시간짜리 캔들입니다. 시캔들. 예. 네. 이게 뭐 계속 변동성이 있기는 있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조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 떨어진 게 이제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떨어지기는 네.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좀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있지만 이번 주는 고용 주간이에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잊고 있냐면 고용 발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셧다운 해가지고. 네, 또. 맞습니다. 이거 부분 언제 셧다운으로 발표되는 거야? 인해서 네. 금요일에 예정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또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시장에서는 고용과 이제 금리가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네. 요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박힌 총재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게 좀 불편한 상황이다. 네. 근데 또 인플레이션이 뭐 관련 데이터가 고무적이지만 내려갈지 아닐지 또 불확실하다. 그 와중에 이제 또 지표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또 정책 금리는 중립 금리 범위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좀 걸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에 좀 어렵다. 그 연준이 이번 FOMC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를 지금 상황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고용과 물가의 이 지금 상태의 금리가 네.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보기가 딱 좋은 금리다라고 했는데 근데 고용이 이제 발표가 안 되면 그럼 또 시간은 차일피일 밀리게 되고 금리 인하는 점점 더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용 상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밤에도 이제 졸트 보고서 ADP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걸 참고하면은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고령 노동자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숙련된 노동자를 쓰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25살 혹은 그 이하의 노동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요즘 세상에 좀 넓게 봤을 때 어떻게 네. 보면은 조금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곳곳에서 지금 뭐 AI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네. 사실 저 취업할 때도 아니 도대체 그 신규는 어디서 뽑냐. 뭐 맨날 그 경력직만 찾으면 우리 신입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추세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뭐 AI가 간단한 업무는 다 해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야, 고용이 막 그렇게 악화되는 건 아닌데 이걸 보면은 좋다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어제 보여드렸던 대로 그 제조업 PMI가 좋았지만 경기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또 마땅히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학자금 대출 연체율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급증한 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또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 또 간밤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주택건설 업체들이 제안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민간 투자자들이 저렴한 주택을 세입자한테 임대하고 3년 후에 임대료를 주택계약금으로 적립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시간을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이제 부채로 이제 집을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필연적으로 미국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채를 지금 줄이려면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또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꾸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값이 계속 수요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 말고는 사실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또 한 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이런 이사가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던지고 있지만 이게 뭔가 그 전통적인 금융 체제와 지금 이제 AI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의 금융 체제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은 계속 금리 시장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이 와중에 호주는 2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더라고요. 금리 인상은 저는 일본만 하는 줄 알았는데 호주에서도 금리 인상이 나온 걸 봤을 때 이러면은 또 이제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AI로 인해서 사실 과거와는 다른 금융 시장인 걸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가를 또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호주가 금리 인상한 배경도 물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좀 계산이 안 서는 그런 상황에서 뭐 고용 데이터도 안 나온다고 하지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마땅히 베팅을 하기가 어려워서 시장이 계속 금리를 쳐다보면서 흘러내렸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아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케빈 어시가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시장에서도 케빈 어시에게 트럼프가 지금 임퍼서블 잡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를 줬다. 이 와중에 이 결정도 해야 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연준 사람들 설득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케빈 어시가 뭔가 본인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 또한 케빈 어시와 트럼프의 이제 앞으로의 그 연준의 어떤 색깔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케빈 어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연준이 너무 말이 많다거든요. 그 연준은 시장을 막 이렇게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제 통화 정책으로 서포트를 하는 기관이지 요거를 막 먼저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케빈 어시라는 사람을 지금 중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새로운 연준과 새로운 금융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어떤 우리가 방향성을 틀어야 될지 그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변곡점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리 상황에서 가장 좀 취약한 쪽이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또 무너졌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에 지금 최저치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와, 이 뭐 칼시에 물론 이거 베팅 사이트지만 예측 사이트지만 59,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뭐 스트래티지가 항복하는 그런 구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비트코인의 바닥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닥권에서의 싸움은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톰리가 이끄는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지난주에 또 샀어요. 41,000개를 또 샀고 이제 여기서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리 돈나무 누나께서는 로빈후드 서클 비트마인 주식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바이 더 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간 좀 막연하게 좀 걱정은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사실 저희 같은 저 같은 일반 이제 범인은 뭔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잡아나가고 있는 것도 힌트로 하나씩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금과 은. 이 가운데 저는 명성님의 말이 끊기기만 기다렸습니다. 네, 네. AMD 실적 나왔어요. 발표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이제 간질간질했습니다. 어떤가요? 실적 데이터를 일단 보기 전에 주가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락합니다. 네. 아이고. 하락폭이 꽤 큽니다. 4%대 하락. 근데 이제 실적 데이터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했고 향후 연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98억 달러 그리고 중국 매출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 가까이 급격한 매출 확대가 나타났다라는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연간 매출도 사상 최대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예상치를 상회했냐를 봐도 상회했습니다. 97억 달러 매출액을 예상했는데 103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34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1.53달러.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54.5%를 예상을 했는데 기존 가이던스가 지금 57%를 기록을 해서 괜찮은데 그러게요. 다 좋았네요. 왜 그러지? 왜 하락하죠?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가이던스를 보는데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가이던스도 98억 달러 예상 예. 매출 플러스 마이너스 3억 달러 해가지고 나쁜 게 비수기임에도 없는데요. 매우 강력한데 왜 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슨 진짜 이유- 나쁜 게 없는데요. 무슨 지금은. 이유죠? 지금 이제 리사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과 향후 이제 약간 자신감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이게 심리의 영향인 건지 어제 그러게요. 팔란티어와는 지금 분위기가 시장이 참 어렵네요. 해석하기가. 일단은 AMD 실적은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고 향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가운데 주가는 아쉽게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시봉 말씀을 드렸는데 60분 봉이라는 아유. 단어도 있습니다. 1시간은 60분. 어우, 똑똑해. 그래서 60분 봉이라는 단어를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알려주셔서 다음부터는 시봉 말고 60분 봉으로 60분 봉. 알겠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러네요. 1시간은 1시간 60분이죠. 예. 똑똑한 우리 명성님이 네, 고맙습니다. 시봉에 여러분. 꽂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슈 계속해서 일단 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부터는 쭉 연결되는 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금은에 조금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리바운드라고 표현은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은 가격은 한번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좀 투기자본 털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이건 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이제 금은 계속 갖고 있어야 돼 하면서 다들 금을 사자 이렇게 난리였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다시 안전자산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일인 것 같고요. 뭐 레이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는 지금 자본 전쟁에 임박해 있다. 이게 전쟁?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다들 지금 그 돈 금, 쓴다. 금도 확보해야 되고 은도 확보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전쟁의 앞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규모 전쟁, 큰 갈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는데 미국이 일본에 제재를 가했을 때 뭐 갈등 관계를 고조시킨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미 그 국부펀드랑 중앙은행이 지금 금은을 쓸어 담고 있는 것은 그러한 통제에 좀 대비하기 위한 준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거 비유를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남성분들은 공감을 하시죠. 이제 게임을 할 때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 할 때 열심히 이제 자원을 캐야 그 다음에 이제 빌드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찍어서 이제 점점 더 강력한 이 세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인생도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싸우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예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다들 강해져야 한다라는 그쵸. 그런 패러다임은 여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이달리오도 마찬가지로 뭐 전쟁을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막 골든돔도 하고 막 이런 네. 거 봤을 때 준 전시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을 할 건 아니지만 내가 강해야 내가 이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투자 시장을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가게 된다면 그래서 또 광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또 광물 투자를 하는 거고 금은 투자를 그래서 하는 거고 우주항공으로는 또 그런 맥락에서 우주항공
패러다임도 골든돔과 굉장히 그쵸. 많이 맞닿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해 보면은 물론 전쟁 나면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죠. 그렇지만 그쪽으로 방향성을 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뭔가 투자 포인트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인도 관세가 급격하게 타결된 것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제 경쟁 상황을 계속 보면서 유럽이랑 인도랑 관세 타결했는데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싶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급격하게 했다라는 얘기도 미국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그리고 뭐 다들 경쟁이 과열돼 있을 때는 누군가 한번 톡 치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까지는 다들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쉽게 전쟁이 예. 이제 날 수 없죠. 예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경쟁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군이 이란 드론을 격추를 했는데 뭐 이 미국 해군에 따르면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해군 구축함에 이란의 드론이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격출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또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게 또 금값 상승과 연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이란이 이제 금요일에 핵 협상을 할 예정인데 장소를 좀 옮기고 싶어 한대요. 이스탄불에서 오만으로 옮기고 이유가 뭐예요? 뭐 정확하게 이유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데 이란이 뭐 불편한 게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랑 따로 딱 1대1 독자만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월가에서는 이러면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위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 그러니까 뭔가 톡 치면 뭔가 무슨 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얘기도 또 나왔어요. 대법원 관세 판결 우리가 계속 갖고 가야 할 불확실성이죠.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긴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불확실성 재료만 좀 많아 보였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인 건 이렇게 하나씩 또 불확실성을 지우는 구간도 발생하거든요. 셧다운 불확실성은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되게 이례적으로 이 하원의 의장 마이크 존슨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조를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트럼프가 계속 이런 상황이 어려워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타코가 되고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준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거기에 좀 맞춰서 투자 시계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살아남았던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가 근데 약간 시장을 다 같이 끌고 갈 힘은 좀 없었나 봐요. 그쵸. 그 팔란티어 하나로는 조금 약하죠. 네. 뭐 만약에 다른 뭐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팔란티어는 그 정도 시총은 아니어서 네. 그런지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음봉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금 그린라이트가 찍혔고요. 요거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매출 성장세 아주 뚜렷합니다. 멋있다. 진짜 멋있죠. 네. 뭐 우상향. 그런데다가 그 봉이 좀 더 강해졌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또 룰 오브 40가 있고 룰 오브 40가 어제 127이 찍혔다라는 그게 거. 보통 한 40 정도만 돼도 네. 대단하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의 3배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성장하는 회사는 보통 돈을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만 봐야 된다. 이익 성장은 잘 안 나온다.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랑 더 해봤을 때 40 정도만 되면 그 정도면 조만간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지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네. 팔란티어가 그거를 100, 120 막 이렇게 계속 깨버리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하면서. 전 세계에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수준으로 팔란티어의 룰 오브 40는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상업 부문 매출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커머셜, 원래 팔란티어가 정부 매출이 높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상업에서도 이게 확장될 수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확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RPO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 계약이 됐지만 아직 돈은 안 들어온 거, 그런 것들도 계속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팔란티어에 대해서 뭐 기업들이나 뭐 각 나라들이 지금 줄 서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팔란티어도 나름 캐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처리가 안 돼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매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도 강한 탄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월가에서는 팔란티어 하면 얘기하면 또 의견이 많이 갈리죠. 시티그룹은 와 이거 진짜 증명했다. 업계 최고 수준.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 정도를 낼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는 다 항복인데 이 정도를 낼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하면서 상향해서 $260를 냈지만 제프리스는
$70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실적이 이게 말이 안 돼, 주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게 팔란티어에게는 가장 큰 계속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죠. 알렉스 카프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시장에만 뭐 실적만 보는 사람들은 아마 팔란티어가 왜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아니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고용도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는 되게 좋다고 하고 GDP 성장률은 높은데 막상 고용은 또 불안하다고 하고 물가 상승은 뭐 불안하다고 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고 네. 이게 AI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뭔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자 경기를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팔란티어는 그 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AMD 살짝 저희가 정정을 드릴게요. 이게 네.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7%나 빠지는데 이 네. 내용을 이제 저희가 앞서서 가이던스가 98억 달러 제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예상치가 그러니까 4분기에 이미 103억 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거죠. 1분기가 98억 달러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전년 대비 수치로는 물론 30% 이상 성장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이제 연속적으로 4분기에 103억 달러 찍었으니까 1분기에 103억 달러 이상을 찍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98억 달러로 매출이 조금 내려왔다고. 꺾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 둔화 우려가 AI 칩 성장이 이제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좀 있는 또 시작이군요. 상황입니다. 예. 예. 좀 안 좋게 해석할 때는 참 모든 걸 또 안 좋게 근데 보더라고요. 우리가 뭐 팩트로 봐도 이 매출 성장률이 좀 꺾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7%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다 전해주시네요. 네. 중국 매출이 안 좋아서 고맙습니다. 네, 파이자. 자, 그래서 이 외에 실적 발표한 종목들, 제가 좀 정보를 알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만 네. 빠르게 말씀드리면, 화이자 뭐 실적 기대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실적은 쏘쏘했고,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월 1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지금 계속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그 일라이릴리의 경쟁 속에 화이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뭐 아쉬웠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여기에 좀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안정적인 거는 지금 시장의 불안감에서 또 안정적인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니까 키트루다도 보시는 것처럼 YOY 기준으로 7% 성장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또 우리나라 알테오젠이랑 엮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겠죠. 자, 그리고 이제 페이팔 요게 급락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다 안 좋았고 가이던스도 좀 안 좋았고 거래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대체되는 플랫폼들이 워낙에 그것도 많죠.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어쩌면 미국 경기의 네. 현주소일 수도 있을까라고 보여졌고 일부 우려를 반대로 하고 있죠. 펩시코는 필수 소비재여서 그런지 이렇게 불안할 때는 오히려 대안의 선택지가 되는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그런 또 조정장의 흐름에 지금 분위기가 맞춰져서 가격 내리고 뭐 지금 보면 맞아요. 주주환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술주 대비해서 덜 올랐던 부분도 있어서 투자의 대안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로테이션이기를 바라야죠. 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필수 소비재 이쪽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 비트코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갤럭시 디지털 암호화폐 관련주거든요. 이게 이제 암호화폐로 GPU 같은 거 채굴 하다가 GPU 활용해서 채굴 하다가 이제는 그 데이터 센터 사업을 좀 해보겠다라고 나선 업체인데 지금 뭐 막상 돈이 안 벌리니까 암호화폐 관련주는 이렇게 급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뭐 어제 로빈후드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그래도 알파벳이 있어서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될지 제발 모르겠어요. 구글이 형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진짜 다들 구글 해줘 이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들 이제 기대하고 이렇게 두근두근하죠. 네. 근데 이제 알파벳이 또 내일 장 마치고 나오는 실적이라서 요게 조금
눈치 보다가 네, 이제 내일 우리 본장에서는 국장에서 이제 영향 미치겠죠. 네, 본장에서는 조금 영향이 아직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본장에서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우버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들어가는데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가 16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는 소식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 후에 1260억 달러까지 가치가 높아졌다는 소식, 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공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올해 실적 전망을 미리 하향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또. 맞아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랑 같이 빠졌는데 과연 오늘 밤에 발표될 실적에서는 네. 조금 일라이릴리가 반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파트 2 빠르게 넘어가죠. 스페이스 X와 XAI 합병.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전해드렸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명분은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여기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요. 다음 달에 또 아르테미스 2호 유인 우주선, 달 착륙 우주선을 또 발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3월로 예정돼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은 이제 어쩌면 우주 관련주는 이제부터 시작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워낙에 이 스페이스X의 독점력이 크다 보니까 어쩌면 스페이스X가 진짜 6월에 상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실탄이 좀 필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주 관련주의 랠리가 어쩌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을까? 다 스페이스X 사러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스페이스X랑 XAI랑 합쳐서 상장을 한다면 이미 1조 5천억 달러 평가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계속 붙고 만약에 상장해서 또 강세를 보이면 이거는 뭐 계속 가겠죠? 미래에셋증권. 네, 그렇죠. 그런 어제도 난리 쪽에서는 났죠. 이제 기회가 좀 되겠죠. 네. 진짜 뉴욕 증시 역사상 전례 없는 IPO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 아람코가 1등이지만 아람코는 뭐 미장에 상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미장에는 스페이스X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테슬라까지 합병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테슬라 합병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돈을 많이 벌겠네요. 뭐 이렇게 축하드려요. 보니까. 뭐야. 예. 뭐 자, 그리고 이미 뭐 뭐 이미 많은데 제일부자인데 뭐. 네. 예, 엔비디아. AI 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네. 엔비디아랑 오픈 AI 그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오픈 AI가 엔비디아 대신에 다른 대안을 좀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엔비디아 주가가 또 고꾸라졌는데 샘 알트만이 뭐 자꾸 이런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다. 어제 이제 젠슨 왕이 해명했잖아요. 오늘은 샘 알트만이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이런 얘기까지 또 하네요. 생각보다 미국이 AI를 선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왜? 인텔의 CEO 리프타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이거 얘기까지 약간 하니까. 트럼프 글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투자 더 해야 된다. 네. 금리 더 내리고 AI 빨리 해야 지금 이 자칫하다가 진짜 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젠슨 왕도 아무런 문제 없다, 오버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소음에 불과한 것 같은데 there's no 드라마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소음이 빨리 꺼지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주가의 변동성이 오늘 또 확대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좀 빠졌고 샌디스크가 뭐 물론 신고가지만 보니까 JP 모건에서 이제 그 투자 의견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뉴트럴에서 이제 서스펜디드로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약간은 혹시 또 고점에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나 주가가 그런 부분들은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인텔 같은 경우에 소프트뱅크 자회사랑 메모리 칩 개발 협력을 한다고 해서 메모리는 계속 뛰어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멘스도 향후 2년 동안 미국 제조 시설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대요. 이런 거 봤을 때 어쨌든 미국이 지금 계속 AI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쵸. 데이터 센터와 전력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GE 버노바랑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에서도 좀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크게 바꿀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중에서 테라다임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테스트 장비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실적과 함께 급등을 하기도 했고, 멋있네요. 이튼도 전력 설비 기업이죠. 가이던스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런 장에서 양복 만들어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제 전해드렸던 이 1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 계획, 이게 영향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광물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면서 USA 레어얼스는 16% 이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 히토리
석유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유럽도 그 사이에 한번 또 껴보려고 한다고 아니, 합니다. 유럽은 네. 중국 쪽이요, 뭐 미국 쪽이요. 자꾸 계속 왔다 걸쳐 갔다 놓는 해요. 거죠. 자꾸 왔다 갔다 해. 전 세계가 좀 어지러워요. 미국도 그렇게. 견제, 중국도 견제인가? 네, 그래서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광물 관련주에 대해서 구리 관련주, 프리포트 맥모란, 알버말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고 페덱스가 이게 좀 긴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화물 운송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페덱스가 그냥 물건만 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화물도 이제 맞아요. 있으니까 네.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런 광물 약간 뭔가 준전시 뭐 이런 걸로 가정한다면 예, 이런 기업들이 물자 기업. 예, 물자 이동하는 기업들이 네. 계속 관심을 받겠죠. 아. 그래서 그런지 조선주라든지 이제 해운주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이 계속 괜찮아요. 그거는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쩌면 지금과 같은 어지러운 시장에 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준 우리 명성님에게 줄 수 있는 게 요. 예, 우리 고맙습니다. 잔슨빌 소세지밖에 없다. 이 정도 주면 괜찮죠? 아, 좋아요. 예, 잔슨빌. 네. 우리 또 매니저님께서 밥도 준비해 주셨네. 짤까봐. 아, 이렇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AMD 하락하고 이러면은 속이 답답하니까 잔슨비 소세지에다가 맥주 한 잔 착 하면서 아침 시작해야 되는데 아침을요? 출근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제로로 아무것도 이제 없는 무알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잔슨비 소세지 잔슨비 저희가 저번에는 뭐 부대찌개도 소개해 드렸는데 워낙에 소시지로 유명한 브랜드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4+4, 4+4로 8팩을 드리는데 최초 4만 원대. 지금 보니까 설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선물 세트로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즙 가득한 오리지널 스모크 소세지 2팩, 그리고 체다 치즈 베다위드 체다 소세지 1팩, 그리고 스모크 향이 나는 매콤한 갈릭 소시지 1팩, 그리고 여기 이제 한돈이 90.1% 잔슨비 클래식 햄을 거기다 4개까지 드립니다. 그냥 돼지고기가 그냥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설이라서 그렇구나. 굉장히 이제 길게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잘라주셨어요 이거를. 전 잔슨빌 햄은 처음 먹어보는데 햄 맛있네요. 아, 우리 그때 먹었잖아요 부대찌개랑. 아, 부대찌개 근데 잔슨비 부대찌개 들어가는 게 이 햄이에요. 소세지는 있었는데 햄은 처음인 것 같아서. 아 햄. 아 햄 스팸도 여기 안에 있네. 스팸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밥을 줬구나. 맛있네요, 진짜. 나 오늘 또 끝나고 이거 먹을 거니까 찌우지 마세요. 이거 맥주 진짜 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저는 진짜 술도 못 먹는데 왜 이렇게 아침에 주는 것만 먹으면은 드시잖아요. 술이 이렇게 땡기지?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소세지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새 머리 아프신 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이제 우리 소녀시대 지지지 유나 씨가 광고 모델로 있는 플리오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플리오입니다. 플리오 헤드 마사지 최초 8만 원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우리 그냥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어머님들이 이 결혼 반대야 할 때 이제 하얀 색깔 맸잖아요. 이제는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보라색 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 오늘 멘트 좋은데요? 국장 상상 요거입니다. 아이고 오늘 컬러도 이게 잘 맞네. 요거 이렇게 해서 다 일이 잘 풀리고 시장도 잘 풀리고 여러분의 투자도 잘 풀리는 플리오 에스테틱 괄사 에어 마사지기. 여기 이제 에어가 들어서 쫙쫙 하면서 이제 머리를 지압을 이렇게 해주는 거. 누가 내 스스로 이렇게 셀프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제품 하나 가지고서 딱 이제 매매하시기 전에 요거 딱 매시고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딱 하시고 요거는 저희가 최초 8만 원대 준비했고요. 아 그리고 온열도 된대요. 열받는데 온열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상태에서 그냥 에어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맞추면 100% 타입으로 1회 충전으로 10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잔슨비 소세지와 플리오 헤드 스파 요 마사지 기기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